여전히 대선 후보군 중 1위입니다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데다가 3월 중에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서 초조해진 이재명이 이번에는 주 4일 근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4일만 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대와 30대에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올라올 기미가 없자 2030 표심을 얻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좌측에서 잊을만 하면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재명도 지난 대선 무렵에 주 4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렇듯이 주 4일제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결과에 대한 고민조차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몇 개 쑤셔 넣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떠들고는 지적당하면 논의 단계라는 둥, 아직 입안 단계는 아니라는 둥,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둥, 와전됐다는 둥 하면서 빠져나가면 땡이죠. 이재명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창의와 자율의 기술사회로 가려면 주 4일 근무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이재명 말대로 주 4일 근무 국가가 되면 그 순간 자율이 아니죠. 지가 민간 기업의 근무일을 제도로 규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게 자율의 길이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그냥 첫 문장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의를 위해 주 4일 근무를 해야 한다. 대체 언제부터 일을 안 하면 창의가 살아나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창의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거나 책상에서 또 현장에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부딪히고 실험하면서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재명이 생각하는 창의라는 것은 침대나 소파에 쳐누워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생기는 것입니까? 논리적 오류가 너무 심해서 반박조차 하기가 민망합니다. 이재명이 말한 AI로 인해 생산성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인이고 노동시장 단축이 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재명은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 근무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인이고 첨단 기술 사회가 과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첨단 기술 사회가 된다고 이재명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문재인이 소득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 소득 주도 성장을 떠들어대던 것처럼 이재명은 이제 일단 근무 시간을 줄이면 창의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한다는 개 헛소리를 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민주당의 가치로 2030을 설득한다면서 2030 태스크포스까지 만든다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하루 더 놀게 해줄게, 하루 더 놀면 마법처럼 창의의 시대, 첨단 기술 사회가 올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놀면서 창의적인 시대, 이건 무슨 찐레상스입니까? 고작 이게 민주당이 2030을 설득하는 민주당 고유의 가치인가요? 법으로 강제로 하루씩 더 놀게 해주는 거? 주 4일 근무제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사기극입니다. 저것들은 선진국은 막 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다 주 4일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을 유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선진국들 놀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나라에서 주 4일제 또는 근무시간 축소 관련 실험은 실제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나 스웨덴 등이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나서서 실험을 했었고요.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민간 기관에서 나서서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실패하거나 부작용 때문에 중도에 멈췄고요. 다 원래대로 복귀했습니다. 주 4일제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경우조차 그 성공이라는 것은 정성적이고 감정적인 성공입니다. 물어보니까 근로자의 만족도가 올랐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하는 주체가 대개는 주 4일제를 옹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좋았습니까? 하루 더 쉬니까 당연히 좋았다고 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험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서베이나 기본소득 실험 같은 거죠. 돈을 나눠주는데 당연히 좋다고 하지 싫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주 4일제 실험도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었는데 임금이 유지되는가 아니면 깎이는가?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주 4일제를 하고 하루 더 쉬었더니 생산성이 증가한 느낌이 있다고 주장하는 실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어떤 실험도 그 생산성 증가의 느낌적인 느낌이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의 생산량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줄어든 거죠. 처리되는 업무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죠.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담을 전적으로 고용인이 지게 됩니다. 줄어든 생산량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고용인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줄어든 근무 시간 또는 줄어든 생산량만큼 임금을 줄인다면 그러면 실질 임금이 감소합니다. 52시간 근무 시간 제한을 도입하면 저녁이 있는 삶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까 수당이 다 끊겨서 임금이 3분의 2로 줄었다고 난리가 났던 것처럼 주 4일제 도입이 임금의 감소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또한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의 절대적인 양이 줄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행정 업무 능력도 감소합니다.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이루어졌을 때는 돈은 공공부문이니까 방만하게 그냥 똑같이 줘버릴 수 있었습니다만 업무 처리는 지연되고 업무량이 몰리면서 행정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일부 지역의 일부 기관에서 근무시간 단축 실험을 했었는데 빈 자리를 인력을 충원해서 메꾸다 보니까 혼란은 없었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중단됐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진리가 여기에서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의 돈으로 하루 더 놀면서 즐겁게 사는 거 말은 쉽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AI가 돈을 벌어오니까 4일만 일하고 돈은 그대로 받아도 된다? 그 또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일 뿐입니다. 우선 당장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막 돈을 벌어오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돈으로 하루 노는 값을 대줍니까? 그리고 AI가 정말로 인간을 대체하고 알아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냥 인간을 해고하면 그만이지 기업이 미쳤다고 하는 일도 없는 직원을 유지하면서 돈만 줍니까? 어차피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밤도 낮도 휴일도 휴식도 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냥 고용 자체를 줄여버리면 되지 왜 일은 AI가 하고 돈은 직원이 받아가게 하겠습니까? 기업이. 그뿐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고 산업별 특성도 다르죠. 지식 근로의 영역이야 그나마 적용해볼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5일 일을 4일에 몰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차별이 심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요. 생산량이 줄었는데 임금이 깎이냐 안 깎이냐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보조금 뿐일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국가가 한국의 모든 워크포스의 월 4일, 년 48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주 4일제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이재명다운 결말이기는 합니다만 결코 불가능한 옵션이죠. 근무 시간과 생산성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묶여있는 수치입니다만 그게 그냥 강제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정비례해서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산출물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창의의 시대를 열겠다. 이것은 똥을 싸면 배가 불러진다는 말만큼이나 앞뒤가 뒤집힌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창의를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사료 정치의 나라에서 사료 정치인 나부랭이들 주제에 민간 기업의 근무 시간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꼴은 그래서 참으로 보기 더러운 일입니다. 근무일을 줄여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면 기업들은 이재명이 시키지 않아도 진작에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세상이 밝고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할 일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프리드먼 아카데미 5기 지원서 마감일이 15일 자정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모집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분들이 유독 많이 지원하셨어요. 좋습니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지만 분노만 하고 있어서는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어쩌면 다음 파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리 진지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지식과 논리를 키우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미리 모여서 힘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5년 후, 10년 후에도 그저 패배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싸움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프리드먼 아카데미는 전쟁을 수행할 장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고요. 점점 더 모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집단은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지원할 걸 하고 후회하실 거라면 이번에 지금 지원하십시오. 먼저 출발한 우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의 고정 리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